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K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위원님을 보고 있노라면 종목으로도 수익을 참 잘 주고 계시지만 공개방송 보시는 분들은 위원님 따라서 하락장에도 그렇게 크게 멘탈이 붕괴되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오를 때는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내리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해주시기 때문인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내내 흔들렸던 우리 증시가 주말을 앞두고 그래도 강한 반등세에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바닥을 찍은 걸까라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밴드에서 투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투표를 했는데요. 지금 지수가 바닥일까요? 아닐까요?에 대한 의견을 여쭈었었고요. 1차 설문조사에는 대부분 50대 50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다시 설문을 올려놨습니다. 지금이 바닥일까요? 바닥이 아닐까요? 라고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제가 방송국에 오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6대 4, 7대 3 정도로 바닥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바닥을 가늠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평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을 시작할 때에 24년은 24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년도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쭉 이어오다가 금리 인상 종료, 금리 동결까지 왔고요. 24년 올해부터는 금리 인상 종료, 그러니까 금리 동결로 시장이 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23년도까지의 시장과 24년부터의 시장은 무언가 결이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했고요. 차트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이 지표는 파란 색깔 라인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입니다. 선물 수급이 8월 고점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을 때 5조 원 이상 연속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9월 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물 수급이 빠지면서 5조 6천억 원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질 때에 1월 3일 수요일, 1월 5일 금요일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두 달간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수가 8조 6천억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더 매도가 나올 만한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지수의 하방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시장이 흘러왔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약 5조 5천억 원, 오늘도 2천억 원 이상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12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은요, 매수로 돌아섰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도를 하고 있지만 현물에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가장 큰 하락의 주된 원인은 연준 위원들, 페드 위원들 하고요. ECB 유럽 중앙은행 위원들은 3월 금리 인하 및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 시장은 6에서 7회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가격에 반영시켜서 주가를 올렸는데 연준, ECB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페드와 ECB 모든 위원들이 하나같이 발언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더라. 그러면 연준에서는 한 3회 정도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3월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들을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시장의 주체들 가운데 괴리,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시장의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상 최고가에서 횡보,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영향 플러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겹쳐지면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요일부터 공개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아래는 ADR이고요. 위에는 지수의 추세입니다. 빨간 색깔 동그라미는 아래. ADR 75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꼬박꼬박 지수의 반등점과 ADR 75는 겹쳐왔더라.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요일부터 ADR 75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요일 공개 방송에서도 안내드렸습니다. 75 아래에서는 누가 등 떠밀어도 매도는 조금 참아보자 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바닥에 대한 시그널,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차트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ADR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심지어 미국의 재무부 통장 잔고까지 열어보면서 바닥을 가늠하고 내려올 때도 수익, 올라갈 때도 수익 내는 방법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시장을 보는 지표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ADR이라던가 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던가 선물 흐름이라던가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정보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허반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의 AS도 진행을 해봐야겠죠. 오늘 한꺼번에 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소프트 관리 업체 엠로인데요. 1월 15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공급망 소프트웨어 관리 업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5%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꿈비 지켜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꿈비는 1월 17일 바로 이번 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제 굉장한 또 급등세를 보여줬고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관련 공약들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2월 6일 추천주였습니다. 재룡전기 벌써 이 10%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은 약간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엠로와 꿈비, 재룡전기 한꺼번에 AS 받아볼게요. 네, 시장의 약세 흐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엠노 차트 흐름 보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로 200일선과 추세 저점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추세 저점에서 매수와 되돌림 자리, 추세 저점에서 매수와 되돌림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 저점으로 내려오느냐, 10일선 언저리에서 지지, 20일선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오느냐를 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 85,000원 1차적인 돌파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의 강도와 매수 유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10만 원까지 도전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방송에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고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합산해서 2,300개가 기록되고 있는 와중에 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우나 저라면 이 정도 조정이 나왔고 아직까지 4월에 총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 오전 11시 40분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바로 이 시간에 꿈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꿈비는 저희가 두세 차례 오전, 오후 방송 모두 다 공략을 했었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 달성, 목표가 상향해서 15,000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수요일이었습니다. 12,000원 돌파 이후 15,000원까지 재도전 가능하겠습니다. 왜? 총선이 4월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멘텀이다 말씀을 드렸고 운이 좋았습니다. 수요일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근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반등이 목요일날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12,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매집의 가능성들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꿈비 오늘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12,000원 아래에서는 분할 매집 도전해 보시고요. 15,000원까지 보유자분들은 홀딩 가능하다라는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룡전기입니다. 추세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한 이후에 60일선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압기 시장 대만과 미국에서 수요 모두 다 활발하더라. 그러면 장기 관점에서 26,000원 돌파는 한번 보아야 합니다라는 AS 짤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엠로, 꿈비 그리고 재룡전기까지 꼼꼼하게 AS 받아봤는데요. 초록창 통해서 허반성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요. 초록창으로 허반성 위원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모멘텀 투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과 만나볼 모멘텀 투자 종목 오늘은 쇼박스입니다. 자, 이 종목 위원님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차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꿈비와도 비슷한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단 박스권 하단은요. 3,300원 언저리에서 하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 되돌림 자리나 일부 수익 실현 관점은 4,000원짜리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 수익 실현 목표가는요 4,500원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쇼박스 최근에 강한 추세 유지와 반등의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쇼박스 2월 달에 쇼박스가 공급하고 배급하고 있는 파묘라는 영화의 개봉이 앞두고 있습니다.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이런 걸출한 배우들이 파묘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고 그 파묘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를린 영화제에 상업 영화들이 그렇게 자주 초청받는 것은 아닌데 상업 영화에서는 뭐 만추나 설국열차 이런 영화들이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이 되었었습니다. 파묘도 마찬가지로 초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쇼박스 3,300원 하단 돌파하고 이제 막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파묘 개봉과 파묘에 대한 인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서울의 봄을 이어서 파묘가 영화 산업을 이끌 만한 왕이 될 상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는요. 3,700원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꼬리 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분할 매수 한번 도전해 보시고 1차 목표가로는 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지금 극장가가 서서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파묘 영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7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 라인은 3,400원으로 짧게 잡아보시면서 목표가는 4,5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그리고 오늘 방송 직후죠. 12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ADR 75 아래에서는 누가 조금 떠밀더라도 힘들더라도 조금은 참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ADR이 130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12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오버슈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11월, 12월 8조 6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도 너무 과하다. 오버슈팅이다. 그러면 고점에서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도 올라타야 됩니다. 라는 시황을 전해주는 곳과 하지만 여기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는 곳, 두 시황이 워낙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자. 그러면 내려올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에 대한 위험 회피, 해지 모두 다 말씀드렸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일부 수익 실현과 인버스 해지에 대한 시장 대응이 명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계좌의 전체 수익률이 시장이 내려올 때도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플러스가 날 수 있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 전환에 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하락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 어떤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수익을 주고 계신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초록창 밴드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오늘 이슈앤뷰 마치고 12시부터 공개 방송도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